네, 주간집회 14회 시간입니다. 자, 먼저 좋은 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좋은 거? 네. 좋은 거. 뭐가 좋아요? 네. 잘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 그렇습니다. 부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얘기할까? 네. 북런던 더비가 있었습니다. 이번 매치데이에는 북런던 더비, 머지사이드 더비가 있었는데, 머지사이드 더비는 마지막에 좀 개그 같은 버저비터가 들어갔고, 네네. 북런던 더비는 뭐 경기 내용도 치열했고, 내용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하여튼 흥미로운 경기가 나왔습니다. 결과만 따졌을 때는 토트넘에게는 너무 좀 과혹한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그 중에서 우리가 칭찬을 할 선수는 주간 북런던에서 칭찬하는 선수는 역시 아스날 최근 핵심 루카스 토레이라입니다. 토레이라 왜 이렇게 잘해? 정말 잘하죠. 빠질 게 없어. 와 정말 그러니까 잘합니다. 오히려 수비면 수비, 공격은 공격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칸테를 넘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칸테만큼의 수비력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칸테 특유의 통통 튀는 면이나 정말 그 갑자기 튀어나와서 볼을 끊어내는 면, 그거는 조금 토레이라가 떨어질 수 있으나 다른 게 너무 앞서 있어요. 공격력이라든지.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던 선수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공격적인 패스를 한다든지. 사실 지금 조르지니오와 칸테를 공존시키려고 하는 사리 감독이 고민하는 점이 칸테의 공격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은 토레이라는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레이라가 나오면서 전방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나 한 번에 이 최전방으로 보내주는 어떤 띄워주는 패스 이런 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마지막 득점이 토레이라 득점이었잖아요. 오바메양 패스를 받으면서 돌아서서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 득점력까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각도 없는 곳에서 마무리를 못하는 선수도 제법 있습니다.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들은. 근데 그것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선수는 사실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거를 빼놓고 본다면 그건 아쉽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래. 네, 뭐. 네. 근데 진짜 토레이라한테 이 뺄 때가 과연 있나? 최근의 폼만 놓고 봤을 때 네네. 오히려 아스날 팬들은 걱정합니다. 혹시나 부상으로 한 경기라도 빠지면 그 경기가 좆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의 의존도가 크다. 그런데 그런 거는 모든 팀이 갖고 있는 리스크니까 그냥 차치하고 제가 봤을 때는 토레이라가 아스날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모르죠. 진짜 아스날은 어쨌든 뭐 되게 가난한 팀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빅딜이 오면은 팔고 싶은 욕망이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팔고 싶은 욕망이 있진 않아요. 네. 그러나 나가고 싶어 하죠, 선수들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토레이라가 다른 빅클럽에 갈까봐. 네. 왜냐하면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1,500을 부른다. 그러면 팔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을까요? 팔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팔고 싶진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스날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선수들이 아스날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주급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 주급을 못 주는 팀은 아닌데 아스날이 지금 위치라는 게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확실한 타이틀을 보장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 커리어면 트로피를 따고 싶다. 아하. 그러면 사실 아스날에서 불만족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항상 염려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너무나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96년생 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죠. 삼프도리아에서 아스날로 이적을 했을 때 이적료가 400억이 안 됐습니다. 해자. 완전 개해자. 개해자. 이 정도의 실력이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800억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어. 그런 선수인데. 맞아요. 네. 이 정도면은 저 김혜자 이 아주머니, 김혜자 선생님께서 와서 같이 뭘 만들어도 됩니다. 네네. 그 정도 수준이고 안첼로티가 나폴리 이번에 부임을 했잖아요. 네. 사실 빨리 부임됐으면 나폴리 가는 거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부임이 좀 늦어졌어. 네. 여차저차 뭐 콘테 건도 있고 막 이래저래 사리도 첼시로 와야 되고 그러면서 아스날이 데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스날이 이번 시즌 토레이라를 데려오지 못했다면 지금 보여주는 상승세 못 보여줍니다. 못 보여주죠. 왜냐면 우리가 시즌 초반에 토레이라를 우루과이 대표팀 월드컵 때 꽤 오래 이 차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법 후반부에만 썼어요. 맞아요. 후반에만 썼지. 근데 그러면서 경기 전반에 너무 후지다가 토레이라가 나오면 살아난 경기가 많았잖아. 그게 지금 아스날의 색깔이 됐죠. 전반과 맞아요. 후반이 다른. 근데 그거는 시즌 초부터 있었어. 왜냐면 전반에 자카와 기행도지 쓰다가 갑자기 토레이라 들어오면 경기 내용이 달라졌거든. 그 자카도 지금 욕 안 먹잖아요. 자카가 토레이라 덕에 지금 수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다. 와 잘한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스날이 스틸을 했고 북런던 더비에서 태클 100% 성공. 패스 성공률 90%. 네. 그 다음에 68번의 터치를 했는데 피치 전역 전체를 찝었고 리커버리 12회. 이게 지금 모든 그 해외 패널들도
리커버리라는 게 상대편의 그 볼 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리커버리거든요. 12번이나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골까지 한 골을 넣었고 최근 4경기 아스날의 리그 최근 4경기가 울버햄튼, 리버풀, 본머스, 토트넘전이었는데 울버햄튼을 제외하고 3경기에서 공식 맨 오브 더 매치. 아하. 네. 그러면은 매 경기 아스날에서 가장 잘한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통틀어서 이 선수가 최고다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네. 이거 어느 정도 토레이라가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 본 분들은 다들 뭐 저렇게 잘하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네. 토레이라가 이번 아스날 경기 아스날이 4대2라는 북런던 더비 승리를 하는데 가장 큰 어떤 승리 요인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사실 토트넘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저는 이제 패배의 원인은 무조건 수비에 있다고 보는데 이 포이스는 매 경기 불안한 선수였어요. 매 경기 거친 수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터프함이 어린 선수지만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절을 못해. 예,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기회를 또 내주는 장면들이 있었고. 라카제트 골 장면으로 봤을 때, 물론 너무나 굴절이 돼서 요리스가 막을 수 없었지만, 그 전에 뺏기는 패스, 이 횡패스를 했던 건 포이스입니다. 말도 안 될 패스를 했죠. 그런 거는 너무 위험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점의 빌미가 되는 그런 실수를 했었고, 특히나 오른쪽에 오리에. 얘는 왜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돼? 돌았냐? 그리고 얘는 지가 잘못했는데 막 포이스한테 막 지랄하고 제대로 왜 커버 안 하냐고 막 그러고. 근데 그 와중에 포이스는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못 쳐다보고 눈치만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비 라인에서 포이스가 그래도 아무래도 어린 선수인데. 턱조가리에 불알털만 달고 있으면 다냐고. 경험도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막 지랄을 해버리면 내가 경기를 제대로 하겠냐고. 그러니까 수비에서 문제가 생겼고 특히나 토레이라가 중앙에서 쓰지 않겠습니까? 중앙 지역에서 토트넘의 시발점을 꼼꼼히 묶었습니다. 에릭센, 델리알리 후반전에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앞쪽에 토트넘이 측면에 또 위치하기보다는 좀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풀백들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오리에 불안하죠. 벤 데이비스 그냥 저냥 그랬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포체티노 감독이 다이어를 약간 수비적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마도 2대2 정도면 돼. 승점 1점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판단이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2대2가 되는 순간 아스날은 오바메양의 원더골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추세였고 에메리의 아스날이라는 게 최근에 이렇게 끝내려는 팀이 아니잖아요. 덤벼드는 팀인데 거기서 애매하게 묶으면서 저는 이게 보면 사실 포체티노가 예전부터 교체 전술에 대한 의문부호는 항상 따라붙었거든요. 타이밍. 타이밍. 너무 선택. 늦다. 아니 4대2가 된 다음에 다 바꿨어요. 이거는 너무 좀 아쉬운 판단 아닌가. 저는 빠르게 아예 윙크스를 빨리 넣는 판단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맞아요. 윙크스의 투입이 굉장히 늦었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저는 이 전술적으로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선수단을 좀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아주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오리에와 포이스가 버티고 있는 수비 라인은 아스날의 맹공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었고 물론 오바맹의 원더골도 원더골입니다만은 다음 골 라카제트의 이런 골들은 좀 운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앞쪽에서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포체티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패착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체티노는 후안 포이스한테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토닥이는 모습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이제 쌓아야 되는 선수인데 감독이 여기서 나무라면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이렇게 막 나무라면 좀 그렇잖아. 근데 그런 건 좋지만 포이스는 한참 커야 된다. 아무래도 다음 경기에서는 베르통원 토비 조합으로 베르통은 이제 퇴장당했으니까 또 포이스가 나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손흥민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날 손흥민 잘했는데 괜찮았어요. 한번 휘젓고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막 페인팅 쓰면서 슈팅까지 때리고 물론 좀 각도가 없어서 골키퍼 정면으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슛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쨌든 팀에 도움이 되는 장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VAR 있었으면은 PK로 선언됐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언뜻 보면 홀딩의 발이 딸려나가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컨택이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심판 10명이면 9.9명은 안 불었을 것 같아요. 저는 9명, 1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손흥민이 영리한 플레이를 했다 정도로 보이고 어쨌든 판정을 따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플레이에서도 다른 선수들보다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했었다라면은 손흥민이 더 잘 이용될 수 있었을 텐데 후반전에 조금 주저앉은 게 좀 소극적인 선택을 했던 게 전체적으로 다 죽었어요, 앞에서. 약점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좀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런 다이빙 논란이 있다 보니까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제 해외 막 팬들이 와가지고 막 다이버니 뭐니 막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개인 그 SNS 가지고 그러나? 아씨. 그리고 야 우리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왜 거기 가가지고 종윤이 형 할고 싶어라고 왜 달아? 돌았냐? 어쨌거나. 네. 네. 근데 뭐 이런 일은 축구를 하면서 되게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토트넘에 패하긴 했습니다만 손흥민의 컨디션은 계속 유지되는 네. 것 같아서 좀 불행 중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는 무조건 손흥민에 대한 어떤 그 우선권을 생각을 할 거다. 분명히 믿음이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움직임 너무 좋았고 팀 내 평점을 주는 ESPN이었나 BBC였나 최고 평점을 줬죠. 좋아요. 네, 토트넘 안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그 정도로 손흥민의 몸은 가벼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토트넘은 좋은 상승세가 일단은 중간에 끊겼고 아스날은 어쨌든 무팽진 이어가고 있고 4위로 올라갔습니다. 득실 차이지만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에게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첼시전 잘 치렀고 인터밀란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스날전 빠그러졌다고 하더라도 뭐 토트넘이 이렇게 기죽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에서의 약점이 크게 나타났었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약점. 그러니까 토트넘의 가장 큰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수가 한두 명 부상당했을 때 그 공백을 좀 메꿔줘야 되는데 100% 메꾸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메꿔줘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너무 부족했다. 특히나 이 트리피어가 없었을 때 오리에의 그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었고 토비가 없었을 때의 포이스는 언제나 불안감이 있는 선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포체티노의 시름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아스날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야 토트넘과의 4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됐습니다. 재밌게 네, 됐어요. 그렇습니다. 첼시, 토트넘, 아스날 이 세 팀의 티켓 경쟁. 맨유는 아이씨 맨유 얘기 하지 말자니까.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맨유는 3연승 얘기하고 이제 좀 좋아지나? 3연승 거두면 이제 좀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 이씨.